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커마리급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긴 시간이 나갈 겁니다. 함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걸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시험에 응용하실 수 있게끔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세요. 시험장 가시게 되면 문제가 있고 자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를 문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용해서 답을 내십시오라는 거세요. 물론 답을 내기 위해서는 이 함수 말고 다른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간단하게 뭐다? 필요한 함수를 정확하게 써서 답을 내라. 문제를 에서 제공한 함수 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써서 답을 내게 되면 그건 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종류가 꽤 많습니다. 한 60여 가지 정도가 함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게 되면 그 60여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지 못해도 일단은 먼저 함수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함수의 쓰임법 설명드린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배웠던 함수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해갖고 제가 잡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이해, 종류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한 3일, 그런 다음에 문제 적용하는 거 한 3일, 그래갖고 한 6일 정도 하게 되면은 커말 2급도 끝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말 2급을 끝내고는 당분간 자격증은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한 기능들, 편리 기능들 몇 가지 좀 올려드린 다음에 차후에 커말 2급 필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커말 1급 필기 실기를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 하실 거는 요 녀석입니다. 커말 2급 출제함수 정리 이렇게 나와드리면서 이때까지 나왔던 함수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총 7가지 그 개념 내에서 요 정도 함수가 나옵니다.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베이스, 수학, 삼각, 찾기 참조, 텍스트, 통계 이렇게 그러면서 나타나는 함수의 종류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이거를 종류별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 먼저 쉬운 함수들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드리고 쉬운 함수란 얘기는 함수를 받아들이는 인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함수 속에 들어가 갖고 뭐를 처리할 때 쓰이는 것들을 그 녀석을 먼저 쉬운 것부터 처리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복잡하거나 과정이 필요한 것들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쓰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fx 누르시면 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셔갖고 모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함수가 약 300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시험장에서는 이 중에서 한 60여 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모두에 가셔갖고 함수 선택에서 A자 누르면 A자로 가고요. B자 누르면 이건 뭐 한영키하고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C자 누르면 C자, T자 누르면 T자, 뭐 I자 누르면 I자 이런 식으로 가고 모두에서 쉽게 함수를 영어 첫 글자를 갖고 찾아내실 수 있으시고 그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어디 가냐면은 이제 재무, 수학, 통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 시간에 가면 이 함수가 있어요. 수학 삼각에 가면 이 함수가 있어요. 이렇고 범주별로 찾아가셨고 사용하실 수 있다.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큐브와 호환성 외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오는 함수들은 일단 날짜, 시간, 수학 삼각, 통계, 찾기 참조,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그다음에 논리 그런 다음에 정보 정도까지도 아마 나오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거기서도 출제 빈도가 무조건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주 출제되는 게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함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인덱스랑 매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다 소개를 해갖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3일 정도만 저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쉬운 거부터 나갑니다. 쉬운 거 함수 일단 먼저 한 이틀 만에 끝내놓고 한 4일 동안에는 그 밖에 함수들 설명드리면서 한번 문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처음에 쉬운 함수, 날짜와 관련된 함수 중 날짜 시간과 관련된 함수 중에서 요 6가지, 8가지는 너무 쉽습니다. 데이, 먼스, 이열, 뭐 아월, 미니트, 세컨드.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데이가 뭐죠? 날이죠. 먼스는 월이죠. 이열은 연이죠. 그래서 연원일 뽑아내는 함수다. 얘들은 다들 여기까지는 인수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두 개 함수는 너무도 좋게 인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인수 없이 사용입니다. 이건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인수 없이. 그리고 제 이름이 윤인수인데 맨날 요거 갖고 놀리기도 합니다. 뭐 학교에서 저 학원에서 수업 저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인수가 없대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건 그냥 그런 얘기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갖다 놓으시고 내가 함수마법사 중에서 데이를 찾아갖고 쓰신다면은 자, 날짜 시간 가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데이 찾아서 쓰시게 되면 보시는 칸처럼 넣는 칸이 한 칸. 요걸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여기 들어가는 인수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리고 주어진 칸 셀 하나만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디를? 여길 찍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보시겠어요? 얼마가 나오나요? 6. 그래서 데이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다? 예. 날짜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얘는 월 구하는 함수고요. 얘는요. 당연히 일 구하는 함수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얘는 hour은 시간 구하는 함수겠죠? minutes는 분 구하는 함수고요. 세컨드는 초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셔갖고 넣는 칸이 몇 칸이다? 한 개 칸이다. 그러면 데이, 먼스, 이열은 무슨 셀 찍으시면 되고 얘는 당연히 무슨 셀을 찍어라? 날짜 셀을 찍어라. 날짜 셀을 찍게 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 월 일이 아니라 연이죠. 아이고야. 여기가 1이죠. 죄송합니다. 1, 월, 연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럼 무슨 함수 찍으시면 되시겠어요? 얘는 인수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뭐 생각하시면 되신다고요? 당연히 얘는 시간셀 찍으시면 되겠죠. 시간을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시, 분, 초가 뽑혀서 나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뭐 23시 땡땡 12초다. 12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hour 한번 써볼까요? hour 쓴 다음에 시간셀 찍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으실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쓰셔라. 이렇게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 속에서 개념만 잘 파악해서 물론 함수가 한 개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의 너무 쉬운 함수들은 다른 함수와 연결해서 개념을 작성하는 문제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는 있으셔야 되니까 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갖고 요거 어렵지 않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끝냈고 now하고 today는 인수가 없어요. 선생님 없나요? 넣는 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는데요? 자, now 써볼까요? 넣는 칸 없죠? 여기 보세요.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넣는 칸 필요 없어요. now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지금이죠. 그래갖고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여기에 있는 걸 기초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현재 날짜와 시간, 시스템에 있는 현재 날짜 더하기 뭐가 나온다고요? 시간만요. 그러면 today는요. 오늘이죠. 얘도 인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현재 날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벌써 함수를 그럼 벌써 몇 개 배우신 거다? 60여 개, 한 6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를 배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쉬운 함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가 이제 뭐냐면 sum. 그렇죠? sum. 요 썸하고 비슷한 함수들끼리 묶어놓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썸하고 비슷한 함수들끼리 묶어주세요. sum, average. 밑에 다 쉬운 함수에 있습니다. max, 그런 다음에 min.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도 있죠? 제가 안 적어드렸나요? 있네요. 미디안. MEDI. 그런 다음에 모드. 그런 다음에 TF, ST, DV 이렇게 정도가 있겠네요. 카운터도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COUNT 그런 다음에 COUNTA 카운터. 또 뭐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지 스몰 그래갖고 그러면 쭉 지울게요. 요 녀석들이 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에버러지, 맥스민, 미디안 요 녀석들. 다 올라왔네. 맥스민, 카운터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 미디안, 모드, 스텝. 다 올라갔죠? 좋습니다. 요 정도 함수가 여러분들 쉽다라는 거예요. 쓰는 방법, 왜 쉬워요? 그러는데 얘들은 쓰는 방법이 동일해요. 의미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들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영역형 함수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영역형. 뭐다? 영역만 잡아내면 여러분들 그 의미에 따라서 답을 구해줄게 이런 뜻이죠. 의미만 파악해서요. 썸이 합입니다. 합계. 에버러지는 평균이 되고요. 맥스는 최대가 될 거고요. 미는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미디안은 평균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불러요. 값들의 배열을 했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 모두는 최빈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얘는 표준 편차. 얘는 개수. 숫자 셀이에요. 얘는 문자 셀입니다. 다음은 개수인데 문자 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 녀석도 함수를 다 배우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해줘야 됩니까? 예, 예시 보여드려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다 갖다 놓고 뭐다? 수학에 가보시면은 썸이라고 있으시고 썸 찾으셔갖고 영역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영역을 잡으시라고. 이거 다 합치면 값 얼마 나와요?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범위에 대한 합계, 범위에 대한 평균이요. 근데 얘는 인수를 최대 몇 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면 255까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밑에 칸은 지금 안 써도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는 안 쓰시게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밑에 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블럭 잡으려는 부분이 여기랑 합쳐야 돼요. 이렇게 블럭이 연속성이 없이 블럭이 떨어져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인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연결된 부분에 대한 값을 원하기 때문에 이 밑에 칸은 거의 쓰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게 되면 제가 썸을 썼으니까 뭐가 나오고 썸을 썼으니까 뭐가 나오고 합계가 나오고 만약에 똑같은 에버러지 찾아갖고 썼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요? 평균이 나오겠죠. 맥스를 썼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민을 썼으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미디언을 썼으면 중간값. 자, 중간값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미디안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뭐에 필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디안 한번 써보죠. 요렇게 해갖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70이 나온다. 여러분들 평균이란 개념은 합친 다음에 정확하게 나누기 개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평균이 만들어지는데 미디안은 이 값들을 이렇게 쭉 수직선으로 분포시켜 놓고 거기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값이 얼마인가요? 70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65부터 했고 70, 60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일직선상으로 쭉 세워놨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값이 얼마다? 그리고 얘는 떨어지는 값으로 나와요. 중간값은. 그리고 평균은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이 중간값은 정수 개념으로 딱 떨어지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미디안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미디안인데 미디안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드 함수 설명드리죠. 최빈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말만 풀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모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mod 함수가 나오시는데 자, 모드 들어가시게 되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선생님 또 70 또 나오는데요. 예, 70.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번역이 아니죠. 풀이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최고로 나타난 빈도수가 많은 숫자. 보시겠어요? 여기 중에서 70이 한 번, 두 번 나타나고 나머지 건 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는 70은 몇 번 나타나갖고 두 번 나타나갖고 최빈수가 얼마가 된다? 70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냥 정해진 숫자로 나옵니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많은 숫자를 뽑아내십시오. 최빈수가 그런 뜻이세요. 그리고 요 녀석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출현 빈도수가 많은 수. 출현 빈도수가 많은 수를 우리가 최빈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표준 편차는 무슨 뜻인가요? 이 표준 편차도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세요.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한번 뜻을 풀이해 볼게요.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값의 차이. 이게 표준 편차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표준 편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들 쓰는 방법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제가 뭐하고 여러분들 실제 문제하고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부터 나가는 이유가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문제에서 적용할 때 이 칸엔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를 인수를 받아야 되고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3일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셨을 때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3.45 어쩌고저쩌고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소수점을 쓰게 되면 이렇게.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값과 값들 사이의 평균적으로의 차이를 보니까 13.451854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평균적인 값들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뭐 카운트하고 카운터는 어려운 거 없으시겠죠? 얘는 숫자 셀 개수, 얘는 문자 셀 개수. 숫자, 문자 셀 다 세리는 겁니다. 숫자, 문자 다 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자, 요건 끝났고 똑같이 카운트 써갖고 자, 카운트를 쓴 다음에 카운터를 썼네요. 자, 카운터 써볼게요, 여러분들. 카운터를 써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잡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8이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문자 상관없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칸의 개수가 몇 개다? 8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카운트를 쓰게 되면 몇 개가 나올까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숫자 셀하고 문자 셀 갖고 따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카운트를 쓰게 되면 몇 개가 나온다? 예, 7개가 나옵니다. 왜? 중간고사는 숫자 셀이 아니죠. 글자가 들어간 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7이 나오고 얘는 여기까지 세려갖고 카운트는 8이 나온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카운트는 개수인데 숫자 셀을 몇 칸 영역 잡았습니까에 대한 개수. 그런 다음에 카운터는 숫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에 대한 영역 개수. 빈 칸을 세린다 못 세린다? 못 세린다. 그래갖고 빈 칸을 세리는 함수가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잘 안 나와서 적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영역형 함수 첫 번째 칸에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역을 잡게 되면 그 함수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에 따라서 값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라고 얘까지도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재밌어지고 조금 손이 가야 되는 함수들이 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요 서치도 지금 들어가지 않을게요. 서치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소수점 없습니다. 소수점 없앤다. 이거 소수점 없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에 대해서 어떤 수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거 한번 여기다가 인트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인트 쓰시게 되면 얘들은 다 한 칸이 들어가요. 여기를 찍으니까 여러분들 얼마 찍나요? 예. 29가 나오죠? 그리고 이 29가 나오는 개념은 수직선에서 이 수를 넘지 않은 가장 작은 수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래 수학적으로는 해당 수를 넘지 않는 가장 작은 수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말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9.7을 넘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는 뭐가 되죠? 예. 그래갖고 뭡니까? 예, 29.73을 넘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는 29가 되고 29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렵지가 않으실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음수로 가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갖고 요거 좀 설명드리자고요. 여러분들 6.3 하게 되면 6 나올 것 같으시죠? 6.3 하면 6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인트를 쓰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음수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6.3을 넘지 않은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6은 6.3보다 마이너스 6.3보다 큰 수잖아요. 그거로 정의하시면 돼요. 그렇고 해당 수를 넘지 않은 가장 작은 수. 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필요할 수가 있을래나? 없을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드라고 돼 있으신데 이 모드는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모드도 나머지 구하는 함수라서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그런 다음에 ABS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값 이런 거예요. 절대값이 뭐예요? 예, 앞에 부호를 생략한 부호를 제외한 정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자, 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수도 아니죠. 부호를 제외한 수라고 표시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7이 있어요. 여기 7이 있어요.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7에서 2 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죠? 7에서 2를 빼면 5가 나오니까 이건 뭐 별거 어려운 건 없을 텐데 2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만약에 ABS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 거라고요? 예. 앞에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무엇을 제외해 버린다고요? 앞에서 사용한 이렇게 하게 되면 5가 나오는 거 맞을 겁니다. 7에서 5가 나오면 5가 나오는 게 맞죠? 맞을 겁니다가 아니라 맞죠? 그런데 문제는 2 빼기 7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신다고요? 마이너스 5지만 뭐를 제외시키고? 예. 앞에 있는 부호를 제외하고 나온 수를 그대로 써준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왜 이 말이 입에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붙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드 비트윈도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녀석도 난드 비트윈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몇 분이 됐나요? 시간이 꽤 됐네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놓으시고 일단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가 20분 안쪽으로 수업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내일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되시면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함수 설명드리고 문제 적용까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수 파트 첫 번째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이에 벌써 한 20개 정도 함수는 배우셨네요. 이렇게 진도 나가다 보면 금방 나가실 거예요. 60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